여러분, 만약 지금 가진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지고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으며 평생 지켜온 자존심마저 무너진다면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은행 통장 잔고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며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저는 진료실과 상담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통장 몇 장만 믿고 살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까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땅 한 필지에서 상상도 못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낸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사례와 교훈입니다. 시골의 숨은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 어느 날 도로가 뚫리고 도시와 연결되면서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된 경우, 실제로 이런 사례를 통해 10억, 100억을 벌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모든 땅이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김성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고향 근처 자투리 땅을 조금 사두었습니다. 그 땅은 수년 동안 변함없이 잡초만 무성했고 주변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그 땅 한가운데로 국도가 뚫렸습니다. 도로 하나가 생기자 주변 땅값은 폭발적으로 뛰었고 김 어르신이 사두었던 땅은 무려 1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그 땅을 팔아 수십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고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운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김 어르신은 단순히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살 때 두 가지를 철저히 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시불려지리, 지리불려이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땅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가장 큰 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 어르신이 어떤 기준으로 땅을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성호 어르신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땅을 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조건, 길과 연결될 수 있는 땅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는 곧 생명줄입니다. 길이 닿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흐릅니다. 아무리 좋은 토지라 해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면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뿐입니다. 김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도로 공사와 개발 계획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열리는 주민 설명회에도 빠지지 않았고 군청 게시판에 붙는 작은 공고문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후 10년 안에 국도가 확장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주변의 작은 자투리 땅을 남들이 외면하는 저렴한 가격에 사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 땅은 진입로도 없고 농사짓기도 애매한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결국 사람을 불러오고 사람은 결국 가치를 만들어낸다.
세월은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길이 뚫리자 버려진 땅은 금세 상가와 창고 부지로 변했고 주변의 농토는 주말 농장과 전원주택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잡초만 무성하던 땅이 사람들의 발길과 자동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땅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묻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개발 계획을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작은 길이 나 있는 땅, 즉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된 땅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그 길이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길이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로 하나가 놓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 사람과 물류,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함께 흘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볼 때는 반드시 길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은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없는 곳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어떤 사람은 열린 길을 만들어 사람과 기회를 끌어들입니다.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닫아버리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길을 내어 소통하는 순간 새로운 기회와 따뜻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철학자 공자는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흘러 길을 만들고 산은 그 길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길을 보는 눈, 흐름을 읽는 지혜가 바로 노후의 삶과 재산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 시골 땅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또 하나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길이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골 땅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농사도 가능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반대로 물길이 막히거나 물이 전혀 닿지 않는 땅은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가치가 크게 제한됩니다. 김성호 어르신이 고향 근처 땅을 살 때도 그는 물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논과 밭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혹은 홍수가 나도 안전한 위치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도로 예정지 근처의 작은 땅을 사면서 마을 하천과 연결된 논두렁 자락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 이후에도 그 땅은 주말 농장과 전원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을 따라 모입니다. 도시에서도 강변, 호수 주변의 땅값은 항상 더 높습니다.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는 땅은 휴식 공간, 관광지, 펜션 부지,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땅은 아닙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침수 위험이 있고 물이 전혀 없으면 개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물길이 있는 안전한 땅입니다. 이 균형을 보는 눈이야말로 토지 투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길은 사람을 불러오고 물은 삶을 지탱한다. 길이 닿고 물이 흐르는 땅, 이 두 가지를 갖춘 땅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가치가 생깁니다. 반대로 길도 없고 물도 없는 땅은 겉보기엔 싸고 넓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길이 있어야 관계를 이어가고 물이 있어야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노후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길을 내고 마음을 적셔줄 물을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 장자는 물이 넘치면 배를 띄우고 물이 없으면 배는 쓸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땅을 보는 눈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토대로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다른 분의 사연을 통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과 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원칙을 지키며 놀라운 성과를 거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 살던 박재훈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히 일만 하다가 정년퇴직 후 작은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그는 도시의 아파트는 이미 너무 비싸고 주식이나 사업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시골 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상 무턱대고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청을 다니며 개발 계획을 확인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곳, 물길이 닿는 땅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몇 달간 발품을 판 끝에 마을 외곽 하천을 따라 난 논두렁 자락을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땅은 나중에도 별 볼일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은 묵묵히 그 땅을 지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을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진입도로가 새로 뚫리자 그의 땅은 단숨에 교통요지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있어 개발에도 유리했고 길이 닿으니 물류창고 부지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땅을 일부 팔아 몇 배의 수익을 얻었고 나머지 땅은 임대에 꾸준히 수입을 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순했다. 길과 물, 딱 이 두 가지를 지켜본 것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은 욕심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원칙을 지킨 사람만이 시간이 흘러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만의 길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순간의 유행과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은 늘 후회와 손실 속에서 헤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투자도 인생도 검증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과 선택에도 늘 길과 물, 즉 흐름과 기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토지 투자 원칙이 노후의 삶과 어떤 지혜로 이어지는지 철학적 시선으로 더 깊이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토지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 삶의 철학과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길과 물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단순히 땅을 보는 기준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길은 곧 관계입니다. 사람과 연결된 길이 있는 이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길을 닫아버린 사람은 풍요로운 재산이 있어도 외롭고 힘든 노년을 맞이합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사람과 이어진 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두 번째로 물은 마음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듯 마음이 흐르는 곳에는 희망이 피어납니다. 노년의 삶에서 마음이 메마르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자산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배려가 마음을 적시는 물이 됩니다. 투자 원칙과 삶의 철학이 닮아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박재훈 어르신과 김성호 어르신은 길과 물이라는 원칙을 땅에서 지켰습니다. 그 결과 부를 얻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교훈은 노후에 필요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종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땅을 살 때도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라며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토지 투자도 그렇고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쌓여 길을 만들고 물을 흐르게 하며 마침내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마음의 물은 잘 흐르고 있습니까? 재산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원칙을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길 없는 땅은 쓸모없듯 원칙 없는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이 철학적 교훈을 토대로 노후의 구체적인 재무 설계와 투자를 지혜롭게 이어가는 방법을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철학적 깨달음을 실제 삶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재무 설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에서 배운 길과 물의 원칙은 그대로 재무 설계에도 통합니다. 첫 번째로 길은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큰 자산이 있어도 흐르는 돈이 없다면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재무 설계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입니다. 연금, 임대 수입, 이자 수익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 길을 만들어야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안전망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늘 생깁니다.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에게 갑자기 도움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비상자금, 즉 물과 같은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삶이 메마르듯 비상자금이 없으면 어떤 위기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손을 댑니다.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다가 평생 모은 자금을 잃는 경우를 저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확실성은 언제나 원칙과 검증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관리하는 사람은 10년, 20년 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대책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빈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고 물을 흐르게 하듯 흐름과 안전망을 지켜야만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 원칙을 지킨 분들이 얼마나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지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병원비를 감당하며 여유롭게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자 노후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도 같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흐름과 안전망을 만들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이번에는 오늘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마무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골 땅을 통해 노후 자금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길과 물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투자 기준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길은 흐름입니다. 도로가 연결된 땅이 가치가 있듯 노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연금, 임대 수입, 꾸준한 저축, 이 작은 흐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물은 안전망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하고 사람이 모이듯 비상자금과 안전자산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삶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 박재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은 결국 웃으며 노후를 살고 원칙을 잊은 사람은 후회 속에서 남은 생을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길과 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와 삶의 공통된 지혜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많음을 채우려는 것보다 흐름과 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부자 노후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갖고도 불안해하는 분이 있고 적당한 연금과 작은 토지 수입만으로도 마음 편히 웃으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물은 흐름이고 산은 안정입니다. 노후의 지혜도 결국 흐름과 안정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길과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마음이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